포천시와 가평구는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 명품 휴양 도시입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지역을 주민들이 살기 좋게 만들고 국회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대담에서는 미래통합당 포천가평 선거구 최춘식 의원을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우선 당선 소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도의원 재선에 도전했다가 네. 낙선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도전하셨다가 당선이 되셨습니다. 아마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포천 시민 또 가평 군민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시고 또 당선에까지 이르게 해 주신 그 부분에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을 특별히 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 자체도 짧았고 또 제 자신이 준비하는 시간도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선에까지 이른 것은 아마도 제 개인의 특출한 능력보다는 아마 정당의 어떤 경쟁 논리에서 포천 시민 가평 군민께서 민주당보다는 미래통합당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그 생각을 우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도의원 시절 지역사회를 위해서 충실히 예산 확보하고 사업 발굴하고 이런 것이 아마 선거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 또 그걸 들으시는 가평 군민들이 아마도 인정해 주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의 공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선택해 주신, 저에게 주시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거기에 몰두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포천 가평 지역이 보수세가 그동안 뚜렷했고 또 이 보수 성향 가진 어떤 주민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선전하고 압승을 거둔 상황에서 이 포천 가평 지역에서 당선 요인을 분석한다면 어떻게 좀 총평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쪽이 접경 지역이라는 그런 특수성 또 군사시설 보호국이 많은 그러한 상황 하에서 안보에 관한 부분이 좀 더 부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민주당 일색의 전국적인 당선 효과가 나타났지만 그래도 이 지역은 동두천과 포천, 여주, 양평 이와 같은 세 군데 저희가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주어지는 지역사회의 어떤 관심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만은 그래도 우리 주민들께서 또 유권자들께서 보수의 성향에 짙은 그러한 의원들이 나와서 여기를 지켜주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들이 팽배하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 제가 다니면서 보면은 그런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적인 경제 현황이라든가 안보에 대한 것을 두드러지게 요구하셨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명령을 잘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바로 이 지역에서의 성공 요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포천 가평 이제 국민들 또 시민들 중에는 예. 의원께서 당선되신 이후에 어떻게 좀 지내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황 소개해 주시죠. 이제 대외적인 행사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가는 데가 아주 국한돼 있고 또 적습니다. 그 마을 행사 또 면단 행사를 갔더니 어떤 분이 지금 시의원 하시는 거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세부적으로 다니고 있는 게 저희 현실이고 거의 모든 시간이 아마 이제 그 등원 준비에 저희가 몰두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에 포천 군의원으로 당선되셨죠? 네네. 네, 그때부터 아마 정치에 입문하셨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도의원에 이제 활동하시고, 또 재선은 또 예. 되셨고,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에 이번에 당선되셨는데, 처음에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어린 나이, 그러니까 육군제 3사관학교를 졸업하면서 어린 나이에 군인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그 인관지는 뭐 강원도 저 원통 거기였었고 또 전라도 광주에 있는 상무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고요. 또 수도권에도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육사단 제가 살고 있는 관인면에 육사단 사령부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그 제대를 하고 그 다음 제가 받은 보직이 관인면의 예비군 중대장이거든요. 근데 그 예비군 중대장이라는 직책이 아시다시피 군복을 입고는 있지만 거의 민간인 생활이라고 보여지고 또 그 민간인들하고 함께 살고 있고 또 정치인들하고 접촉이 많고 이런 게 이제 제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기에 한 4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제 생각이 50대의 내 인생은 나도 저런 분들처럼 아마 지역사회에서 정치를 좀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 그림 그려가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면 어떨까 이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나도 한번 작은 정치든 어떤 것이든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2001년도 말에 제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네. 그 예비군 중대장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급 사무관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군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어요. 근데 제가 사무관의 제 보수를 사실상 포기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또 도전에 당선된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죠. 이제 출마를 결심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제가 성격상 대단히 무모하죠.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출마해가 당선이 돼서 나가서 일을 했지만, 그런 계기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다는 욕구와 또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 쪽에 이렇게 입문하게 됐던 그런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원 선거에 도전했다가 한번 떨어졌잖아요. 예. 그때 이제 아마 심정이 굉장히 아마 무겁고 또 힘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아마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 다시 도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패를 하고 성공을 하고 뭐 우리 정치 또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그런 것을 수없이 겪게 됩니다. 그 여건 범위 내에서 도전만 한다면은 안 한다면 안 겪겠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로 도의원 선거에 실패하고 그때 많은 생각을 했죠. 더 정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것이 우선 내 마음속에 정립이 돼야 그 다음 행동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일정 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권유받은 적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내 마음속에 이제는 내 정치 일정과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됐다는 그게 우선 가장 팽배하게 작용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내가 나가서 당선이 된다면은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지역사회를 내가 옛날에 그림 그리고 구상했던 그런 것을 한 번 더 큰 틀에서 펼쳐볼 수 있지 않겠는가. 사업, 예산, 모든 게 다 캐파가 커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내가 원하는 그런 그림을 이 지역사회에서 그려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거, 법안 이런 거 마련해가지고 좀 더 나은 우리 국민들 생활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성공한다면은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고 만약에 이번에 실패한다면은 모든 것은 내려놓고 다시는 정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치를 하고 싶은 후배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위해서는 내가 시간을 낼 수 있고 열정을 더해줄 수 있다. 이 생각 가지면서 내 마음속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거지만 저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사실은 제 정치 일정의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도전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성공해서 국회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는 전자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것을 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한 20여 년 동안 이제 정치인의 길을 걷다 보면은 그 가족들의 지지와 지원 없이는 유지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께 가족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마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가족은 특히 그 처는요 다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남편이 가겠다고 한다면은 끝내는 그 뜻을 따라주는 사람들이 다 정치인들의 부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반대 많이 했죠. 그리고 너무 힘들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안타까워했죠. 그러한 것처럼 저한테 제 집사람은 그런 뭐 친구 같기도 하고 또 그 나의 동반자로서 모든 것을 나를 놓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슬아에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그 애들이 참 대단한 역할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우리 딸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제 웅변을 했던 아이라서 뭐 단상에 올라가서 스스럼 없이 하더라고요. 또 아들 아이는 이제 저한테는 이제 친구 같은 아이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시간이 가장 많았던 게 제 아들이었고 시민들이 그걸 많이 기억해 주시더만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나가서 유세하면서도 네, 함께 했죠. 그만큼 아버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아들, 또 아버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딸, 남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갖다 놓은 제 아내. 그게 이제 저한테는 우리 가족들의 의미고 언제까지나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참 동행이라는 말이 생각날 만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족에 대해서 좀 고마운 마음이 고맙죠. 정말 진정성 있게 느껴집니다. 의원님 정치를 하시면서 항상 마음에 새겨두었던 어떤 좌우명이나 생활 신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제 집에 제 그 가훈을 발을 정자에 이름 명자 정명을 제가 이렇게 붙여놓고 항상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서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정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 공자사상에 나오는 이름인데 거기에 그 뜻을 직역을 하면은 군주는 군주대로 신하는 신하대로 각각 그 자기 직책과 분수에 맞게 행동하자는 그런 뜻으로 제가 들어서 아주 좋은 말씀이라서 저는 걸어놓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저는 지금 정치에 제가 몸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직책만큼의 그것을 가지고 대처하고 우리 주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할 뿐이지 절대 제 직분을 넘어서서 월권하지 않는 그런 사고를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나가서도 그러한 원칙적인 것을 저는 제 마음속에 새기고 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에서도 제 역할, 거기에 충실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또 지역사회에서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함께 그 즐거움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이것만큼은 정말 내가 꼭 해결하겠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하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지역적인 그 현안과 공약사항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은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가 대두되는 것은 포천에는 석탄 발전소 문제, 또 가평은 제2경춘국도 문제가 아마 큰 이슈로 작용하겠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 과정에 또 공약상으로 제가 발표도 해드렸지만 이 석탄 발전소 문제는 사실 우리 포천 지역에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지역의 우리 포천 시민들이 자꾸 의견의 대립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공약에서 발표해 드렸듯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료 전환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포천 시민들은요, 석탄을 LNG로 전환만 해주면 불만이 없다고 말씀들 하시니까 그럼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그 세제 개편 등 그 다음에 또 정액 보조금 이와 같은 것이 우선 연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는 연료 전환을 위해 가지고 현재 우리 정부에서 해놓은 것처럼 석탄과 LNG에 세제를 역전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만큼의 그 체감할 수 있는 데까지 와 있느냐는 것은 한번 따져봐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부족하다면은 그 다음에는 정액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미 이것은 농업 정책에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그것도 부족하다면은 우리가 원인자 부담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제가 21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개별 소비세에 대한 조정 문제가 아마 크게 대두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21대 국회에서 그걸 위해 가지고 우리 포천 시민이 원하는 연료 전환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접근해가면서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평의 제2경춘국도 문제는 사실 춘천의 요구사항이 그렇게 좀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제2경춘국도 노선의 80%가 가평군을 지나가는 그런 노선인데 가평 군민의 의견이 거기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잘 상식에 맞지 않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 춘천 또는 국토부가 원하는 안을 가지고 절충하고 논의는 하겠지만 안 된다 또는 그것이 부정적인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강한 저희들의 대처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주변에 함께 그것을 공유해야 될 의원들과 또 담당 부서와 함께 논의하고 조율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강경 대응책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으로 풀기 힘든 오래된 지역 난제인데 지혜롭게 잘 해소해 나갈 수 있기를 한번 바라겠습니다. 예. 이와 더불어서 포천시의 경우 이제 미군 로드리게스 사육장과 관련된 예. 민원과 또 분쟁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네. 선거 기간 중에 사육장 이전, 제3국 이전을 말씀하신 바 있는데 예. 어떤 실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도의원 때도 사격장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그 대책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책위원회와 긴밀히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협조하고 협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여기에 지원되지 않던 그런 주변 지역에 대한 저희가 예산 지원도 따로 만드는 게 있고 한데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서 지금 유용하게 쓰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사격장에 대해 가지고는 기자님이 아시다시피 이것을 하루아침에 풀 수 있는 것은 못 된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제3국의 이전도 제가 이것을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 그것은 저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지만은 그것은 힘들지만 우선은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대책위원들과 저도 함께 선거 기간에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 대책은 이전 대책대로 저희가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지하고 현재 이 사격장 주변에 대한 피해, 도비탄 피해, 또 그 납성분 등 유해 물질로 대한 피해, 소음 피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보상해 줘야 될 차원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가고자 합니다. 보상은 보상대로, 이전은 이전대로. 저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거기에 대한 아마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계기를 만들 것은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표현을 거기에 어떤 분이 써놓은 게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주 미약한 힘이 되고 그것이 완성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것을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가 깨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거기에 계란 자국은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해결책이 저는 분명히 나올 거로 생각하고 제3국으로의 이전은 우리가 처음 54년대 이것을 받아들였듯이 제3국의 어떤 나라에서 이것을 원하고 있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적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책 또 미국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일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은 반드시 해결 방안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포천시와 가평군의 경우 접경지 군사지역이면서 수도권 규제를 지금 받고 있죠. 오랫동안. 예. 사실은 지역의 발목을 가장 잡는 주 요인으로 꼽히는 부분인데 네. 규제 부분은 좀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이쪽에 중첩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 지금 말씀인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하고 그다음에 군사시설보호법 또 가평간의 상손 보호법 이런 것이 다 이 복합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실 지역 발전에 대단한 걸림돌이 되죠, 이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풀어나가는 방법은 전에도 제가 인터뷰할 때 어디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수도권이라는 저는 개념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도의원 시절 이거 개정 촉구안 국회로 올려드렸습니다. 이것도.
수도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천편일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정말 저 백령도 저 끝에도 수도권이고, 그렇죠. 연천 저 안에 중면도 수도권입니다. 가평 저 끝자락도 수도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뭐 그냥 학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개발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하죠. 그런가 하면은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춘천은 또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지금 우리가 근접하고 있는 남이섬도 거기 지금 강원도 땅 아닙니까, 그게? 거긴 또 모든 것이 또 괜찮아요. 자라섬은 경기도 땅이라고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그 수도권에 대한 개념 정립을 달리 좀 해야 되겠다. 그 거리 개념을 가지고 한다든가, 또는 그 지역의 GDP를 기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수도권에서 적용을 받더라도 좀 제외해주는 이와 같은 것이 좀 작용을 되고, 좀 신축적으로 적용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좀 우리가 투자를 하고 또 개발을 한 데 있어서 조금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이것도 제가 개정 촉구안을 도에서 있을 때 만들어가지고 청와대, 그 다음에 국회, 국방부 세 군데로 다 보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들어가면은 그 부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군사시설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소위 말하는 컴파스로 그려가지고 나오는 그 영역을 다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중에서 뺄 때는 빼고, 또는 뭐 더 해가지고 강화할 땐 강화하더라도 이것이 나와 있는 것을 좀 더 완화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그 보호법이라는 법령에도 나와 있는 법입니다.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강하게 그것을 규제하면서 단 최소한의 범위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더 살려서 우리 이제 주민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게 있다면 안 되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좁혀 들어가면서 해소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야 될 거고, 상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른 쪽에서 보강해가지고 예산 투입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로부터 좀 자유롭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개정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당선 소감에서 예. 앞으로 소통하는 생활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통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도의원 시절에는요, 어떤 노인정을 이렇게 방문하고 얘기하다가 그냥 계획이 없이 그 노인정에서 자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저는 충분히 가지고 이렇게 갔던 그 기억이 있는데, 제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저는 서울에 지금 제 숙소를 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국회에 가까운 곳에 제가 방을 얻거나 이러지는 않고 포천에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제가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도의원 때 했던 그러한 제가 우리 주민들하고의 접촉 관계, 또 같이 했던 그런 시간들, 이것을 저는 그대로 이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뭐 특별한 사람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함께하고 같이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사람이라고 저는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고 약속드리는 것처럼 소통하는 그런 절차는 우선 주민들하고는 제가 민원행사, 민원인의 날을 우리 특정 인물을 배치해가지고 그분들로부터 민원을 다 접수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무실에서 해서 그걸 해소하는데 100% 해소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분 선정도 다 해놨습니다. 포천 가평에.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지역 우리 시민 또 국민들의 생활 민원을 다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저는 소통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자분들하고도 저는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분기, 정말 안 되면 반기에 한 번이라도 간담회 개최해가지고 그 의견을 듣겠습니다.
뭐 아주 예리하게 질책해 주시잖아요. 그런 거 다 들어서 저는 모든 것을 그분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여론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간사하고도 주기적으로 우리 시장님 또 군수님하고 함께 얘기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전체를 그런 틀로 해서 소통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절대 어디 중앙정치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그런 생활정치에 제가 몰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 소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포천 시민과 가평군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포천 시민, 가평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저를 선택해 주시고 큰 임무를 맡겨주신 데 대해서 저는 무거운 중압감과 함께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포천 발전과 가평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과 군수님 함께 노력하고 포천시와 가평군이 계획한 모든 것들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거 기간 동안 제가 다니면서 발굴한 여러 가지 사업들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충실히 제 임무 수행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21대 국회의원 대담에서는 최춘식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역 발전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진정성과 또 의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포천시와 가평군의 발전을 더욱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